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전략들과 우리 글로벌 이슈들까지도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에 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. 2.28%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.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3%가량 상승을 했습니다. 비트코인도 2만 달러선 안착해주고 있는데요. 보다 자세한 사항 경제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. 나스닥 선물지수 12,000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. S&P 500지수 3,893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골드 같은 경우에는 1,743이네요. 전거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1%가량의 급등을 보였습니다. 이어서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.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. 2만 달러선 안착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현재는 2,8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6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 시세 하루빨리 회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리플과 에이다 역시도 448원, 622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들 24시간 기준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그럼 오늘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?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. 마이크 노보그라츠, 암호화폐 신규 자본 유입돼야 올라간다.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가요. 현지 시간 CNBC 스쿼트박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암호화폐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 셀시우스와 같은 사태를 이번 대여장에서 겪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,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. 만약에 우리가 이 약세장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러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사기권에 대한 고소들이 난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이 모든 상황들과 이 모든 소란들이 소각된 이후에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어야지만 우리 암호화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들을 옥석가리기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도 이러한 부분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암호화폐 시장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.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시죠. 두 번째 이슈는요. 이더리움 2.0 스테이커 평단가 2,390, 약 50% 손실 중입니다. 이더리움 2.0 스테이커 평단가가 2,300달러 선입니다. 약 55% 손실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글래스노드에서 최근에 한 주간의 온체인 지표를 분석을 했습니다. 글래스노드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요. 이더리움 2.0 스테이커들은 평균 2,390달러의 이더리움을 지분 증명 컨트랙트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 이더리움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고 또 이더리움 손실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이더리움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보유자들에 비교했을 때 약 36.5% 추가 손실을 겪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더리움을 예치한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 예치한 것이겠지만 최근 이더리움 시세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그 손실폭도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그래도 오늘장에서 이더리움 160만 원 선에 다가와 줬습니다. 앞으로 만약에 이더리움 시세가 회복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두 번째 이슈 맞춰보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. 오늘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채굴자들에 대한 온체인 지표 준비해봤습니다. 비트코인 채굴자 코인 대량 매도 포착, 추가 하락 신호입니다.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린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매장량을 청산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한 유명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질타를 받아왔고요. 갑자기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. 사실 채굴자들은 채굴 비용과 또 채굴 장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출을 또 이용한다라고 하는데요. 셀시우스 사태
사태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더리움이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러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기업 도산이라는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.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고 있다라는 외신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대출 담보 그리고 상당한 부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수밖에는 갚을 그런 방도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, 한 산업광부가 현재 5월에 채굴한 양보다 6월 달에 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도했다라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. 채굴 분석가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만약 그들이 이러한 보유 상황을 충분히 청산해야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을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사태요, 온체인 분석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이 시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매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러한 채굴자들의 코인 대량 매도가 어느 정도 소강됐을 때 우리가 또 한 번의 매수 기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저와 살펴보셨습니다.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함께 다뤄봤고요.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코인 가자!